오늘 강의는 심화 모델링 그리고 모디파이어 이런 모델링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저번 시간에는 되게 기초적인 것들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심화적으로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네. 혹시 맨 처음에 질문 드리지를 못했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네. 저 여태까지 그냥 독백한 거면 되게 슬플 것 같아서 네, 아무튼 한 번만 그냥 들리면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두 번째 날 강의 모디파이어 심화 모델링 그리고 메시 최적화 방법에 대한 기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저번 주에 했던 거, 어제 했던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네.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어제 했던 게 정말 많았어요. 요약하자면 엄청난 단축키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긴 했지만 아마 기억이 다 안 나시는 분들이나 중간중간에 스킵해서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채팅창에 맨 위에 링크를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축키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이 강의 자료를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들어가서 네,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해놓으시고 책상에 붙여두셔도 되고 바탕화면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단 제가 결국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 외우시는 거긴 하지만요. 네, 아무튼 기억 안 나시면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그냥 저번 강의를 참고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번 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거는 메쉬라는 개념이에요. 메쉬가 뭐냐면 메쉬는 되게 확실한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일단 그림을 동반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자주 봤던 블렌더 맨 처음 켜면 있는 이 큐브도 메쉬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모든 것들은 메쉬인데 메쉬가 뭐냐면 이렇게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메쉬라고 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점선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죠. 그건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메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하나하나 아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양, 3D 쉐이프, 3D 모양은 전부 다 메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닌 것들은 텍스트라던가 커브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메쉬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뭐가 메쉬다, 뭐가 아니다를 막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메쉬라는 것은 3D 상에서 쉐입을 구성하는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 메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쉬라는 것은 곡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구를 그 블렌더 안에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구는 근데 사실 가까이 가보면 자세히 보면 곡선이 아니에요. 이게 부드러운 표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쉬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곡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곡선을 표현하는 다른 대안들이 있긴 한데 그것이 완벽한 수학적인 곡선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메쉬라는 게 결국 렌더링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컴퓨터는 디지털이고 세상은 아날로그고 디지털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쉬에서 곡선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신 제가 말씀드렸죠.
대안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렌더링된 것들 중에 뭔가 부드러운 표면을 보셨다면 그것은 메쉬가 곡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쉐이딩이라는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메쉬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렌더링 할지에 대한 방법에 관한 건데 심화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왼쪽 같은 경우는 스무드 쉐이딩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플랫 쉐이딩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두 가지를 바꿔서 쓰실 수 있기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공학 대학원에 가셔서야 배우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까지만 그냥 다른 쉐이딩 방법을 쓰면 곡선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더 배워볼 개념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오늘 모디파이어에 대한 걸 배워볼 건데, 모디파이어는 메쉬에 적용하는 효과 같은 건데요. 메쉬를 변형시키는, 그리고 다르게 보이게 하는 엄청 이렇게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게 하나하나 다 외울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이 중에 또 대부분을 쓰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안 쓰고 정말 한두 번씩 쓰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진짜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중요한 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subdivision이라는 모디파이어인데, 정말 맨날 써요. 매일매일. 쓸 때 블렌더 프로젝트 뭔가를 만들 때마다 쓰이지 않을 때가 없는 그런 중요한 모디파이어인데, 이것은 면을 좀 나누고 쪼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효과 같은 거예요. 아까 메쉬가 뭔지 설명을 드렸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큐브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색은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나면 보이는 건데, 모디파이어는 적용 누르기 전까지는 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싶은지 그거를 적용하기 전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부드럽게 하고 싶다가 나중에 훨씬 더 부드럽게 하고 싶어 하면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일종의 효과 같은 거고, 적용을 시키고 싶으시면 꼭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은 한 5개 정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진짜 몇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전부 다 배운다는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한두 번 쓰실 때는 검색을 통해서 배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개 표시된 거는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모디파이어 개념은 아마 다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에딧 모드에 대해서 맛을 봤는데, 오늘은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에딧 모드에 어떤 도구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 얼굴이 나와서 네. 어제 익스트루드만 해봤죠. 익스트루드랑 복제하는 거 Shift D만 해봤죠. 그런데 사실 도구가 더 많아요. 이거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데, 일단 이 6개가 대부분 이 6개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데요. 베벨이라는 건데,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를 깎을 수가 있어요. 선택한 모서리를 깎아내는 도구이고, 이것도 부드럽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옵션이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커넥트, 이거 메이크 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개의 점을 연결하거나 점끼리 사이에서 면을 만들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기능을 할 때 F를 누르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루프 컷이라는 건데, 어제
루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돌아간다는 그런 돌아가는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말하는 건데, 이 루프 사이에서 쪼개듯이 이렇게 노란 선이 보이시나요? 이 쪼개듯이 하나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시에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인셋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프로젝트가 있겠죠? 오늘 어떤 프로젝트 할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제는 사실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워크스페이스를 옮겨 다니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 워크스페이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다룰 건지 또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건 큐브예요. 그냥 큐브 말고 루빅스 큐브 있잖아요. 그 돌려가면서 퍼즐 맞추는 거,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저희는 대신 메쉬를 하나도 건들지 않고 모디파이어만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내 볼 거예요. 지금 상상이 잘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같이 해보면서 배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볼 건 와인잔이에요. 이게 갑자기 막 왜 이렇게 난이도가 점프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체스에 보시면 비숍 말 있잖아요. 그건데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거든요. 이게 윗부분이 약간 깎여 있듯이, 누군가가 칼을 가져와서 깎아낸 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익스트루드 같은 걸로는 만들 수 없었는데, 오늘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클래식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하면 꼭 레고는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레고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거는 그 두께를 주는 방법, 이것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레고가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 안이 빈 레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적 감각이 없다고 첫 시간에 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나비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고, 이 날개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모디파이어들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 몇 개 더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준비해봤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출발 준비가 되셨으면 블렌더를 켜시고 저도 블렌더를 잠깐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지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된 것 같네요.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 파란색 나오는 화면 그냥 다른 데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되게 익숙하죠? 이제 이 화면이 이제 이거를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큐브 중간에 있고 좀 이상한 라이트 하나 있고 카메라 하나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다 지워줄, 지금 말고요. 나중에 시작할 때 지울 거고, 제가 먼저 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위에 있는 것들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요. 왜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냐면, 이게 내가 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바꿔가는 거거든요. 일단 모델링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큐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모델링은 뭐냐면, 모델링 워크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조금 약간 더 넓어지고 에딧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와져요. 그래서 에딧 모드를 그냥 탭을 눌러서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아니면 한 모델에 집중하시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만들어서 3D 프린팅 할 건데 이것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델링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도 알아서 나눠주고 하니까 모델링 워크스페이스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시 레이아웃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스컬프팅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완전 갑자기 UI가 바뀌고 이상한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일단 구를 만들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스피어를 만들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거를 클릭하고 스컬프팅으로 들어왔어요. 스컬프팅은 뭐 하는 도구냐면, 그러니까 디지털로 찰흙을 빚는 그런 거예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XY축이 막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여기다가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사람 얼굴 같은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제 미적 감각은 역시 좋지 못하지만 네, 아무튼 이것은 그 지브러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브러쉬와 되게 비슷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메쉬를 하나하나 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찰흙 빗듯이 조각하고 싶을 때, 그리고 캐릭터 같은 거 만들 때, 캐릭터 컨셉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만들곤 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약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모델링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이번 그 블렌더 세미나에서는 아마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블렌더 스컬프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튜토리얼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검색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워크스페이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다음 워크스페이스는 UV 에디팅이라는 건데, 갑자기 두 개의 화면이 생기고 여기 줌인 줌아웃을 해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막 점이 하나하나가. 네, 이것은 UV라는 게 뭐냐면 텍스처를 입힐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여기 하나하나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사람 얼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입이다. 그래서 눈에는 검은색을 입히고 입에는 빨간색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면을 찾아서 여기 눌러보시면 어떤 면인지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입에 있는 면도 어떤 면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 이걸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맞는 텍스처, 여기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뭐 로고도 입히고 그냥 텍스처를 전체적으로 입힐 때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간단하게는 다뤄볼 건데,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정말 전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3일차, 4일차에 조금 살짝 맛을 볼 거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워크스페이스는 방금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UV 에디팅이랑 비슷한데요. 텍스처 페인트라고, 그냥 여기다가 이 3D 모델에다가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을 칠할 때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예요. 지금은 텍스처든 뭐든 아무것도 생성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마젠타색으로 뜨는데요. 마젠타색이 이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다, 오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텍스처를 막 새로 만들고 하시면, 연결하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 역시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키 있잖아요. 이거 켜서 여기 제가 키보드에서 뭐 누르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 네, 이거 혹시 모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쉐이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쉐이딩은 되게 중요해요. 저희 쉐이딩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쉐이딩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머테리얼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입힐지, 그리고 어떤 머테리얼을 사용할지,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막 금속 재질인지 플라스틱 재질인지 고무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내일 정말 하루 종일 할 테니까, 네, 걱정 마시고, 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워크스페이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빨리 할게요. 애니메이션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진 않을 거긴 한데, 블렌더에 자체 애니메이션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몇 프레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프레임에 어디에 있는지를 조절해서 정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살짝 다루기는 할 건데, 애니메이션 워크스페이스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하실 때 이쪽에 들어와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렌더링. 렌더링은 사실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이 단축키 하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고요. 컴포지팅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컴포지팅은 후처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렌더링이 다 된 이미지를 색 보정을 하고 추가 효과를 더하고, 그리고 살짝씩 노이즈 제거 같은 그런 마지막 디테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스크립팅은 이거는 여기다가 코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배워보셔도 되지만, 여기가 코드를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네, 아마 이번 시간에는, 이번 세미나 때는 건드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대충 투어를 완료한 것 같으니까 다시 레이아웃 맨 왼쪽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로 돌아올게요. 네, 그리고 원래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실습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루빅스 큐브를 만들어 본다고 했죠.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은 큐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큐브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번 시간에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add mesh, 큐브를 하시거나 Shift A를 누르면 그 메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큐브를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메쉬를 한 번도 안 건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딧 모드에 전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대신에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디파이어라는 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스패너 모양 보이세요? 이거 스패너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Add Modifier를 눌러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창이 떠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Array거든요. Array는 두 번째 칸 맨 첫 번째 Array를 일단 한번 눌러보실게요. Array를 누르니까 갑자기 큐브가 늘어났어요. 큐브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하나가 더 나온 걸까요? 이거를 Relative Offset이라는 값이 기본으로 있거든요. x에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1.1을 한번 넣어 보실까요? 1.1 키보드로 그냥 타이핑 하시면 돼요. 누르고 보시면 큐브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얘를 똑같이 복제해서 옆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relative offset이라는 뜻은 1.1배만큼, 이게 1배만큼이었으면, 한 배만큼이었으면 이렇게 딱 붙어 있겠죠.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데 1.1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0.1만큼의 공간이 나와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1.1은 좀 큰 거 같으니까 제가 1.002 정도 할게요. 1.02 정도로 하면 이렇게 중간이 살짝 띄워져 있는데 되겠죠? 그리고 큐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루빅스 큐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3개를 할게요. 3개를 하고 나서, 근데 왜 X축으로밖에 안 될까요? Y축으로도 하고 싶고 Z축으로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1.02를 그러면 Y축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1.02를 넣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오프셋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2배, 1.02배를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는 뜻이지 2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하고 3번 하고 싶으면 모디파이어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1.02는 지워주시고, 이거는 0으로, Y축에 있는 0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 모디파이어에서 copy라는 걸 눌러줄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나면 아마 화면을 가릴 것 같아서 잠깐 저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copy를 눌러줄 거예요. copy를 한번 눌러볼까요? copy를 누르고 나면 이게 또 X축으로 3번이 됐어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었죠. 저희는 Y축으로 가고 싶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위에 거 이거 화살표 누르면 위에 거를 잠깐 콜랩스 할 수 있거든요. 네. 위에 거는 놔두고 밑에 것만 한번 봅시다. 밑에 거에서, 아니요, 이거는 Y축으로 1.02만 하고 X축으로는 0만큼 해야겠죠. 그래서 Y축에 1.02 눌러주고 X축에는 0만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되고 있어요. 큐브가 점점 쌓여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Z축으로 하려면 똑같이 커피를 누르고 이거 위에 거는 잠시 컬랩스를 하고 Y축에는 0을 넣고 Z축에는 1.02를 넣으면 네,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혹시 제가 너무 빨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도착하게 됐는지. 일단 저희는 array 모디파이어를 처음에 하나만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를 했더니 X축으로 이렇게 3개가 생겼고, 그 3개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모디파이어를 복사해서 X축 대신 Y축으로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9개가 생겼고, 그랬더니 이거를 또 복사해서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살짝 바꿔서 해보시면 이게 순서가 되게 이거 먼저 하고 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했던 거랑 막 결과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를 신경 써야 할 때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모디파이어를 하나 더 넣어줄 건데요. add 모디파이어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add 모디파이어 눌러서 array 바로 밑에 있는 거 베벨이라는 걸 넣어볼 건데요. 그냥 일단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아까 말했던 베벨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에딧 모드 통해서 그렇게 메쉬를 조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베벨 모디파이어는 그냥 모디파이어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모디파이어 이용해서 그냥 모든 엣지에 다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의 사용 용도가 또 막
되게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해하시기로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엣지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세그먼트를 늘리면 되는데요. 모디파이어 베벨에 보시면 세그먼트라고 있거든요. 세그먼트를 2, 3, 4 이렇게 하면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쉬는 절대로 이걸 아무리 높여도 절대로 곡선이 될 수가 없어요. 곡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네, 이렇게 뭔가 다들 있어요. 자글자글하게. 그래서 이거를 숨기겠다고 이렇게 세그먼트 올리고 메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안 좋은 일이고요. 저는 3 정도로만 그냥 놓고 대신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쉐이딩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 선택되신 상태로 오브젝트의 오른쪽 클릭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메뉴에 떠요. 메뉴에 쉐이드 스무스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죠. 쉐이드 스무스를 눌러보시면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럽게 보여요. 근데 살짝의 부작용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평평한 면조차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여기는 평평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이런지,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무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냥 모디파이어만을 이용해서 루빅스 큐브를 만들어 봤어요. 어레이랑 베벨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탭 눌러보실래요? 탭 에딧 모드 들어가는 단축키죠. 탭을 눌러보시면 이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다 허상인 거예요. 아니요, 허상이 아니라 제가 아까 모디파이어는 효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메쉬는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 메쉬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지 절대로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대로 만들고 싶으시면 뭐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 모디파이어 가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맨 위에 거부터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어플라이 하실 때는 항상 맨 위에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순서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맨 위에 거 어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모양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탭을 눌러보시면 탭을 누르고 Select All 전부 다 A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해 보시면 그것만 적용이 된 거예요. 맨 처음 모디파이어 X축으로 3개 해주는 거, 그것만 적용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Y축을 적용하고 보면 그 다음 게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Z축 어플라이 하고 보면 그 마지막 Z축으로 올라온 게 다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베벨 모디파이어까지 적용을 하면 실제로 메쉬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적용은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세요. 적용을 내가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면 이게 결국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 굳이 메쉬를 늘려서 컴퓨터를 힘들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메쉬가 많으면 컴퓨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냥 지금 조절 가능할 때 그냥 필요할 때는 늘리고 필요 없을 때는 줄일 수도 있는 그 상태로 최대한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이걸로 더 이상 변함이 없을 때 모디파이어를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때서야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확신이 없으신데 적용을 해야 된다 하면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모디파이어 그대로 있는 버전을 꼭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세요. 제가 모디파이어를 다 적용했다가 후회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네, 제가 피땀을 흘려서 얻은 그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큐브 만드는 걸 해봤고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는 네, 와인잔 만드는 건데 갑자기 난이도가 점프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원래 있는 걸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다른 레이어에 놔두셔도 돼요. 아, 레이어가 아니라 콜렉션이라는 건데 제가 방금은 지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킵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위에 이게 아웃라이너라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클릭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요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New Collection 누르시면 두 번째 막 새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끌어다가 콜렉션 2에다가 넣고 여기 눈 있잖아요. 눈을 눌러버리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그냥 가리는 건데 그래서 킵하고 싶으신 것들 그냥 새 콜렉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넣어두셔도 돼요. 우리는 다시 원래 콜렉션으로 돌아올 거니까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와인잔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일단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받을 수는 없고 마지막에 30분 질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지금 질문은 나중에 기억했다 그때 대답해 드릴게요. 네, 이제 와인잔 만들기를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와인잔이랑 제일 닮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어제 만들었던 거 중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메쉬 들어가 보면 어떤 거 막 실린더도 있고 큐브도 있고 하는데 와인잔이랑 제일 닮은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실린더라고 보는데 실린더를 막 주르다 보면 그 와인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생각은 그렇더라도 서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왠지는 나중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 서클을 눌러볼게요. 서클을 누르면 얘는 아무것도 막 들어있는 것도 없고 그냥 선뿐이에요. 이게 메쉬지만 그냥 면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는 복잡할까봐 설명을 드리지 못한 add에 관한 오브젝트를 더할 때 옵션에 대한 거를 살짝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add circle을 했는데 add circle을 했을 때 여기 왼쪽 아래에 집중해서 보실래요? 화면 왼쪽 아래 집중해서 딱 보시면 뭔가 검은 게 생겨요. 뭔가 이거를 add circle을 하고 나서 뭐 움직이고 나면 갑자기 또 다른 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add circle 누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냥 바로 여기로 와서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생성될 건지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일 건지 몇 개의 점을 가질 건지 이런 거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그 크기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다 만들고 나서 조절해도 되니까 대신에 이거 점 개수를 줄일 거예요. 점 개수 32개는 사실 적은 편이지만 제가 나중에 뭔가 더 할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당장은 왜 이렇게 적은 이렇게 8개로 하면 원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지만 나중에 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제가 그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8로 시작하는 게 나을 거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는 에딧 모드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에딧 모드로 들어갑시다. 탭 누르면 들어가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선택이 돼 있어요. 다 선택이 돼 있는데 선택이 만약에 안 돼 있으신 분들은 A 누르시면 전체 선택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프론트 뷰로 갈 겁니다. 프론트 뷰는 어떻게 가냐면 넘버 패드에서 1번 누르셔도 되고 여기 초록색 원 있잖아요. Y 적혀 있는 거 말고 그냥 초록색 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평면으로 딱 됐고 여기서 Shift 누르고 스크롤 누르고 이동하셔야 돼요. 그 펜 뷰 있잖아요. 이거 핸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스크롤 누르고 그냥 이동하시면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Shift 꼭 누르시고 하시고
여기서 앞에서 본 듯이 와인잔을 빚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 약간 방법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 익스트루드 사용할 거예요. 익스트루드 단축키는 E였죠. E 누르시면 일단 서클이라서 얘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미리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Z축으로 갈 거니까 Z축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냥 키보드에서 Z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축에다가 고정이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놓을 수 있게 되죠. 저희는 지금 와인잔의 맨 그 베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와인잔 베이스를 여기다가 뭐 이쯤 되겠지, 그냥 나중에 다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충 하시면 돼요. 이제 와인잔의 목을 만들 건데 E 누르고 마찬가지로 다시 Z 눌러서 고정을 하시고 일단 마우스 클릭해서 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 할 거예요. S 누르면 스케일 할 수가 있죠. 이 점들이 S 누르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와인잔 목 정도로 그냥 뭐 이 정도 되겠지,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지금은 대충 하셔도 나중에 다 하나하나 조절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내 와인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상상하시면서 제 와인잔은 대충 이 정도 높이, 그리고 여기서 목이 끝났으니까 다시 빠져나와야겠죠. 여기서 스케일을 그러면 다시 늘려줄게요. 스케일 S 누르고 이렇게 늘려주고 E 누르고 그러면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S 누르고 조금 더 넓게, 그리고 E 누르고 Z축 마찬가지로 Z를 항상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S 눌러서 이 정도 그냥 제가 지금 만드는 게 되게 각지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저처럼 하세요. 그냥 아웃라인만 잡듯이 외형만 대충 뾰족뾰족하게 잡듯이 하시고 나중에 돌아와서 조금 더 모디파이어 이용해서 모델링 마무리할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E를 누르고 S를 해요. S를 그냥 눌러요. 이 익스트루드 누른 상태에서 S를 그냥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껍게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론트 뷰로 돌아와서 이제 안쪽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서 하기에는 되게 힘드니까 이거를 잘 하는 방법이 키보드에 Z 눌러 보실래요? 저희 그 G 누르고 Z 누르는 거 말고 그냥 Z 누르면 뭐가 나와요. 이거 뷰포트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쉐이딩이랑은 사실 별 관련은 없는데 이거 Z 누르고 왼쪽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안쪽을 이제 투시해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와인잔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서 E 누르고 Z 누르고 안쪽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것도 보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S 누르고 그냥 대충 벽을 만들게요. E 누르고 Z 누르고 이렇게 S 누르고 E 누르고 Z 누르고 S 누르고 이쯤 오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러면 여기 면은 어떻게 닿는가, 여기 뻥 뚫려 있잖아요. 지금 Z 누르고 다시 솔리드, 이게 원래 있던 게 솔리드 뷰인데요. 돌아가 보시면 막 뚫려 있어요. 그냥 막힌 게 아니라 바닥도 뚫려 있고 여기를 어떻게 막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키보드에서 F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F 누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팔각형 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각형 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만들었던 면 다 사각형이고, 그
근데 이거는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렌더링, 팔각형 이런 거는 렌더링에 좋지 않아요. 일단 오각형이 넘어가면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니까 별 문제 없지만 이런 건 최대한 피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해결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면 그거 그냥 여기서 에딧 모드에서 면 누르시고 X 누르시고 여기 only faces 하면 면만 없애주거든요. 그럼 다시 뚫어주는데, 여기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그냥 모아서 닫을 거거든요. 모아서 닫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Alt M 누를 겁니다. 키보드 Alt M 누르면 멀지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단축키를 외우지 마세요. 이 단축키는 다음 버전에서 바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대신에 제가 F3 이 검색 기능이라고 했죠. F3 누르시고 멀지 하면 그냥 멀지가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다 선택하고 합친다라는 거를 하고 여기 그냥 mesh 멀지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멀지 하고 at center를 해주시면 이거의 중심점대로 닫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점 하나가 되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해결하고 싶으신 분, 지금 함정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랫면도 닫아볼 건데, 제가 하나 설명 못 드리고 방금 무의식적으로 쓴 기능이 있는데, 어제 질의응답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Alt를 누른 채로 어디 선 하나를 선을 클릭을 하면 여기 루프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들, 이 루프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모델링 할 때는 무조건 Alt에 손이 가 계시는 게 좋죠. Alt 누르고 여기 아래에 면 있잖아요. 맨 아래 면 뚫려 있는 거, 얘네들 다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F 누르셔도 되고, 그냥 저는 F 누를게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익스트루드 한 번에서 하신 다음에 멀지 at center를 하시면 돼요. 전 대충 와인잔이 완성된 걸로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뭐가 완성됐느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클릭 2번만 더 하면 돼요. 3번. 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스패너 있잖아요. 이거 모디파이어 가셔서 add modifier 하신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쭉 내려오면 subdivision surface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갑자기 막 와인잔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 정말 많이 써요. 매일매일 써요. 항상 할 때마다 써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에 지정된 단축키도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계속 단축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컨트롤하고 숫자 있잖아요. 위에 숫자 1 누르면 subdivision 1단계로 적용, 그리고 컨트롤하고 2 누르면 subdivision 2단계로 적용. 이거 숫자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뷰포트 숫자. 이거 컨트롤하고 3 하면 subdivision 3단계로 적용, 이런 거거든요.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도 3으로 이렇게 두 개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뭔가 와인잔이 되게 많이 변했죠. 이게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 모델에 누르시고 오른쪽 쉐이드 스무드 누르시면 완전히 부드러운 와인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딧 모드 들어가셔서, 에딧 모드 들어가시면 내가 원래 원했던 그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디파이어에 보면 여기 파란색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네 번째 거 있어요. 네 번째 거는 이게 약간의 트릭 같은 건데, 이거 누르시면 갑자기 뭔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걸 빚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그 모양대로 잘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브디비전을 적용해버리면 내가 원했던 뾰족한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뾰족하게 킵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다 부드럽게 돼버렸는데 어떡하느냐 하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개의 기능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이거 그 onCage라는 기능을 낄게요. 그 다음에 Z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으로 이게 더 심하네요. 진짜 차라리 그냥 모디파이어 보이는 걸 끄겠습니다. 이거 모니터 모양 누르시면 뭐 보이는 거 끌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 목 부분은 얇게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네, 되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말고 좀 샤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그 지오메트리를 더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루프 수를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루프 컷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까 컨트롤 R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네, 지금 해보세요. 그냥 컨트롤 하고 R 누르시면 뭔가 툴이 활성화가 되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루프를 추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위치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충 아래쪽에 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되면 평균을 내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이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지오메트리가 집중이 되고, 여기가 좀 더 샤프해지게 돼요. 그래서 루프를 추가하셔서 여기서 위쪽도 마찬가지로 루프 컷 컨트롤 R 누르시고 위쪽으로 추가하시면 이게 점점 샤프해지시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지오메트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킵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나는 완전히 뾰족한 엣지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면은 뾰족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는 뾰족한 면을 표시한다라는 건데, crease라는 건데, 여기 일단 Alt 누르고 맨 아래 면, 제가 킵하고 싶은 맨 아래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엣지라는 메뉴가 에딧 모드에 새로 있거든요. 여기 엣지 누르시면 엣지 crease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단축키는 Shift E인데 일단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엣지 누르고 엣지 crease라는 거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갑자기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를 오른쪽 왼쪽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그 부분이 뾰족해지게 돼요. 엣지 crease라는 기능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crease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최대로 킵한다는 뜻이고, 거기서 0까지는 부드럽게 그냥 둔다는 뜻이에요. crease 플러스 1일 때 마우스 눌러주시면, 그리고 에딧 모드 나와보시면 그 부분은 아마 뾰족하게 유지가 될 건데, 쉐이딩 문제 때문에 살짝 이상하게 보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아까 렌더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여기 제가 방금 한 거는 크리즈를 그냥 없앤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뾰족하게 유지를 하고, 네, 아랫면은 뾰족하게 유지를 하면서 디테일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와인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와인잔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 쉐이딩 방식을 조금 완벽하게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잘 보면 뾰족하거든요. 진짜 샤프한 엣지인데 여기가 부드럽게 보여요. 이게 쉐이딩이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건데요. 구분을 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와인잔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초록색 있거든요. 초록색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라고 있는데 이거 초록색 일단 누르시고 그 다음에 normals라고 들어있는 거 이거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클릭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토 스무스라고 이거 클릭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겨요. 이거 오토 스무스라는 게 각도에 따라서 부드럽게 쉐이딩 할지 샤프하게 쉐이딩 할지를 그냥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앵글을 올리다 보면 해결이 돼요. 앵글 이게 90도 거의 90도니까 저희 한 60도까지 올리면 나머지는 다 부드럽고 여기는 뾰족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와인잔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일단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일단 저장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콜렉션에 넣어버릴게요. 네, 그 다음 해야 될 거 비숍을 만드는 겁니다. 비숍은 사실 그 제일 마지막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그거 깎아내는지. 그래서 제가 빨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도 와인잔 하듯이 비슷하게 하는데 그냥 그 비숍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비숍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저 대충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요 아랫면을 닫고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찬가지로 सब디비전 서피스 적용시킬게요. 저는 단축키 이용해서 컨트롤 E 하겠습니다. 일단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조금만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축키 사용을 하시면 훨씬 빨라요.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작업이니까 못 따라오신다고 해서 그냥 너무 그러진 마시고 네, 똑같은 작업이에요. 와인잔 했던 거랑. 그냥 어떻게 이걸 하는지 여기 깎아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큐브 모양으로 깎아내야겠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큐브를 더할 거예요. add 큐브 해서 깎아낼 모양으로 대충 작게 해볼게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요 위에 각도가 살짝 틀어진 채로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프론트 뷰 이거 초록색 누르고 여기 G 눌러서 여기로 가져간 다음에 조금 스케일 좀 조절하고 R 눌러서 여기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한 이 정도 깎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축으로 좀 늘려주고 네, 이 정도 깎아내면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저희는 불리언이란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건데 그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좋은 애드온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거 만드신 상태에서 가만히 두시고 여기 왼쪽 위에 에딧 있잖아요. 에딧 누르실게요. 에딧 누르시고 맨 아래에 프리퍼런스 가보시면 이게 블렌더 설정 창인데 여기서 애드온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인터페이스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애드온 이거 찾아서 눌러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 BOOL 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하나 딱 나와요. 불툴이라고. 이거 왼쪽에 보면 체크박스 있거든요. Enable Add-on이라고 체크하시고 나오실게요. X 누르시면 돼요. 이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 쓸 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N 있잖아요. 그거 N 키를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떠요. 오른쪽에 창이 뜨는데 그 중에 뭐 아이템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툴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뷰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맨 아래에 에딧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게 저희 애드온을 해서 나온 건데 여기 맨 위에 불툴이라고 있어요. 불툴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나와요. 아이콘만 보고 또 이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깎아내고 더하고 막 교차점 찾고 이런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볼 거는 깎아낼 거니까 일단 제가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사각형 클릭합니다. 이거 큐브 클릭합니다. 큐브 클릭해서 선택해요. 그 다음에 비숍 안 깎인 비숍 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브러쉬 불리안 있잖아요. 오토 불리안 말고 브러쉬 불리안이라는 거를 해서 디퍼런스를 클릭할게요. 이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브러쉬 불리안 디퍼런스 하시면 바로 뭔가 됐어요. 이게 브러쉬 불리안의 좋은 점이 뭐냐면 큐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거 움직이시면 어디를 깎아낼지 하고 나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에 반면에 제가 하기 전에 그냥 오토 불리안으로 해버리면 그냥 다 날려요. 이거만 남기고. 이게 훨씬 빠르신 분들은 이걸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고 나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브러쉬 불리안 하고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아서 이거 스케일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더 다 안 깎였으면 Y축으로 좀 늘리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만족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Apply 브러쉬 있잖아요. Apply 브러쉬를 누르시면 네, Apply All 하면 돼요. 이게 제가 그걸 다 선택을 안 해서 그런가요? 네, Apply All 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이 상태에서 Apply All 하면 네, 됐네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선택된 상태에서 Apply All 하시면 그렇게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살짝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토 스무스를 안 켜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뾰족해야 될 이상한 점들이 막 남아 있는데 여기 오토 스무스 켜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기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가서 오토 스무스 켜주시면 돼요. 네, 비숍을 하는 거 그리고 불툴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이거 이용해서 이제 막 나사 구멍도 뚫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겠죠. 뭐 다른 도형을 만들어서 깎아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텍스트 같은 거를 해서 깎아내고 그런 거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텍스트 이용해서 하실 거면 그 전에 변환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텍스트는 메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텍스트는 메쉬가 아니라 텍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하고 싶으시면 먼저 메쉬로 변환만 하시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F3 누르시고 검색해서 여기 그 convert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convert to라고 검색하시면 mesh from curve meta surf text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메쉬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게 메쉬가 돼요. 더 이상 텍스트로서의 기능은 잃고 모양만 남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불리한 오퍼레이션 같은 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메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깎아내고 더하고 그런 데 사용하시면 돼요. 네, 비숍도 이제 완료된 것 같으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건? 네, 레고네요. 레고는 이제 쉬운 편이에요, 사실. 레고의 시작이 되는 그 큐브부터 시작을 할게요. add mesh 큐브 할게요. 그리고 레고는 약간 세로로 길고, 그리고 높이가 좀 낮으니까 스케일 Y 해서 이렇게 늘려주고, 스케일 Z 해서 좀 낮춰줄게요. 벽돌처럼 됐는데 아마 위에 동그라미들 추가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 위에는 실린더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제는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린더를 하실 때 일단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고 위로 올리신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다 만들 필요 없이 array modifier를 이용해서 8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add modifier에서 실린더 클릭하시고요. 실린더 클릭하시고 array modifier에서 relative offset 한 1.5 정도? 그냥 확실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고의 디멘션을 찾아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 모양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서 array를 한쪽으로 더 하고 싶으면 copy 누르면 되겠죠. copy 누르고 이번에는 Y축으로 1.5, 그리고 X축으로는 하지 말고, 그리고 2개만 할 게 아니라 4개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위치를 맞춰 줄게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모양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 정도면 레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제가 apply modifier를 다 할게요. 여기서 더 수정할 거 없는 것 같으니까요. apply 누르고 위에 거부터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 거 누를게요. 그러면 이게 다 메시가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불 툴 사용할 건데, 여기 켜져 있잖아요. 항상 하는 거는 내가 브러쉬로 쓸 거,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교차점 계산하는 데 사용할 그런 매개체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해요. 본체 같은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레고 바디, 레고 몸체가 본체니까 레고 몸체를 나중에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옅은 주황색으로 메인 오브젝트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토 불리언으로 바로 해버릴게요. 이번에 합치는 거니까 그냥 유니온 누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유니온 누르시면 바로 됐어요. 그리고 다들 하나가 됐죠. 이렇게 완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거를 두께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역시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는 에딧 모드 들어가서 바닥을 딸 거예요. 표현이 되게 좀 웃긴데, 바닥 면을 그냥 면 선택으로 바꾸시고, 왼쪽 위에서 면 선택으로 바꾸시고 X 딜리트 눌러서 only faces 하면 여기 바닥 면이 없어져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봐야겠죠.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에딧 모드 나오시고 여기 모디파이어 있잖아요. 스패너 눌러서 add modifier 가서 여기 두 번째 칸에 solidify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solidify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껐다 켰다 해보면 뭔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조절해야 될 건 두께를 늘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모디파이어에 보면 thickness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늘려주면 돼요. 드래그해서 그냥 늘리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되고 한 0.1 정도 할게요. 근데 보시면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게 아직도 왜 디폴트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even thickness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even thickness 체크해 주시면 그냥 돼요. 그러면 even thickness 하고 high quality normal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요?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뭔가를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것 같은데, 이 모디파이어라는 게 오브젝트 스케일에 영향을 받아요. 저희가 X축, Y축으로는 길게 만들고 그 X축으로는 작게 만들었던 게 반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에 가보시면 여기 N 눌러서 나온 메뉴 중에 아이템에 가보시면 스케일이 있어요. 저희 여기 보시면 Y축으로 더 스케일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모디파이어도 Y축으로 스케일이 높게 적용이 되고 X축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대로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를 스케일 111로 적용하고 싶다라는 거를 말해주면 되거든요. 블렌더에서. 그거의 단축키는 컨트롤 A예요. Shift A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냥 A랑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컨트롤 A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플라이라는 기능인데 우리는 스케일을 적용하고 싶으니까 컨트롤 A 스케일 누르시면 이제야 네 똑같은 두께가 됐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막 새로 큐브 추가하시고 이렇게 막 스케일 마음대로 늘렸다 하시는 게 빠르고 좋기는 한데 이게 다 반영이 돼요. 내가 얼마나 스케일 했는지 Y축으로 얼마나 했는지 여기 보이시죠? 이게 모디파이어의 스케일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모디파이어로 뭔가를 하기 전에는 컨트롤 A 눌러서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를 1로 만들어라 라고 꼭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플라이 스케일 하면 여기 다 111 되고 모디파이어도 그거에 영향을 안 받게 되겠죠. 네, 그렇게 레고도 만들어졌고요. 이대로 그냥 다 완벽한 것 같으시면 그냥 어플라이 누르셔도 되고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다 완벽할 때 진짜 내가 변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시고 지금은 저는 놔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부드러운 거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초록색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가서 노멀 오토 스무스 눌러주시면 스무스 쉐이딩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쉐이드 스무스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부드러운 부분이랑 그냥 뾰족한 부분이랑 알아서 나눠주게 돼요. 네. 아직 할 게 좀 남았는데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은 그 질의응답을 조금만 줄이고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그래도 2시간 어차피 2시간 강의니까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짧게 받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나비네요. 제가 제일 두려운 파트가 왔어요. 제 미적 감각을 테스트해야 되는 파트가 왔어요. 일단 나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날개랑 그리고 몸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체는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스피어 그냥 만들고 나서 좀 늘리면 되기 때문에 대신에 날개가 어려운 파트죠.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날개랑 일단 제일 비슷한 거라 하기 위해서 플레인을 만들 거예요. 그냥 면이죠. 플레인을 만들고 이번에는 조금 모델링 하기 전에 어떤 모디파이어를 쓸지 대충 생각을 미리 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 쓰고 싶거든요. 그 Subdivision Surface라고 맨날 쓴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항상 데칼코마니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거 나비 날개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나비를 만들 때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능도 모디파이어에 있거든요. 이건 미러 모디파이어라는 건데 미러 모디파이어도 쓸 거예요. 그리고 나비 날개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지금 이거는 한 면밖에 안 되지만 살짝의 두께 그냥 약간만 두께를 주기 위해서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쓴다고 일단 계획을 하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만 만들 거거든요. 저희는 기준점은 그리고 중심점이니까
일단 에딧 모드 들어오셔서 여기 점 선택으로 바꾸시고 여기 오른쪽만 남기고 왼쪽은 날려버릴게요. 여기 컨트롤 R 누르시고 아까 루프 컷이라고 했죠. 이게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돌아오는 구조긴 해서 루프로 인식을 하거든요. 컨트롤 R 누르시고 여기 위쪽 여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중앙 기준으로 네,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저기 중앙에 딱 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ESC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에 딱 놓이게 돼요. 그리고 왼쪽 점 두 개 그냥 Shift 누르고 선택하셔서 지우세요. 여기만 남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모디파이어를 일단 추가를 할 거예요. 나중에 추가해도 되지만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Add Modifier 누르신 이후로 여기 미러라고 있거든요. 마침 나비 모양으로 돼 있네요. 이게 좋은 예시인가 봐요. 미러라는 걸 누르시면 이게 다시 살아났죠. 이게 뭐냐면 X축, 지금 X축 기준으로 복사를 한 건데요. 에딧 모드 들어가서 다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오른쪽 걸 움직이시면 왼쪽에도 반영이 돼요. 이게 이제 그냥 정말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X축으로도 하고 Y축, Z축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X축만 일단은 이용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잘게 나눌 거예요. 왜냐면 조금의 그래서 디테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सब디비전을 해도 되지만 별로 보기 좋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거 다 선택하시고 A 눌러서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맨 위에 있는 거 Subdivide라고 있거든요. Subdivide를 눌러주시면 그냥 한 번 나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뭔가 생기는데 이건 뭐 두 번 자를지 세 번 자를지 이런 건데 일단 한 번 하고 두 번만 할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네,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메쉬가 나뉘어졌죠. 여기서부터 나비 날개를 대충 만들어 보기 시작할 건데 진짜 별거 없어요. 전 위에서 대충 보고 위쪽으로 가고 싶으면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아래쪽 날개 같은 거는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G를 눌러서 움직일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대충 해서 미적 감각이 없는 걸까요? 네, 아무튼 근데 중앙 거를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되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떼지기 때문에. 왜냐면 중앙에 있는 거는 고정이 돼야 되니까요. 이걸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미러 모디파이어에서 모디파이어 옵션 가시면 여기 클리핑이라고 있거든요. 클리핑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여기 가까이 있는 거는 그냥 그 축에 고정돼서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겠다 뭐 그런 게 되거든요. 클리핑 체크하시고 모델링 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막 나비 날개를 그렸어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에딧 모드 나와서 Subdivision Surface라는 거 적용해 볼게요. 이거 단계는 네, 혹시 제가 가리고 있나요? 이거 미러를 단계는 2단계? 네, 2단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딧 모드 들어가서 살짝씩 조금 더 수정해 줍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비가 너무 넓은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다 선택하고 X축으로 SX 눌러서 스케일 줄여버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막 움직여야 될 점들은 몇 개 없고 그리고 모디파이어가 대부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는 대충 이 정도?
잘 된 것 같네요. 저 치고는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를 위로 드는 걸 해볼 건데요. 날개를 지금 누워 있잖아요. 날개를 위쪽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 이렇게 전체 선택을 일단 하시고 여기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는 느낌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위쪽에 여기 글로벌 뭐 적혀 있고 이런데, 이거 중에 피벗 포인트라고 있어요. 피벗 포인트 누르셔서 여기 3D 커서라는 거 있거든요. 3D 커서가 중앙에 있는 저거 말하는 건데, 3D 커서 누르시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여기 기준으로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Y축으로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죠. RY 누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 중심점 기준으로요. 그 전에 만약에 그냥 원래 값이 미디언 포인트인데 미디언 포인트인 상태로 RY를 했으면 기준점이 이상하게 잡혀서 막 나비 몸체가 저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피벗 포인트 옵션 여기 3D 커서로 이용해서 RY 하시면 여기 중심점 기준으로 올리실 수 있어요. 혹시 막 잘못 클릭해서 피벗 포인트가 날아가셨다, 여기 이 포인트 둘을 잘못 이용해서 피벗 포인트가 이상한 데 찍혔다 하시는 분들은 Shift S 누르시고 Shift S 누르고 커서 to world origin 1번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중앙으로 오니까 혹시 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대충 날개 모양 이렇게 된 것 같고, 마지막 마무리 아까 썼던 solidify, modify 해서 마무리할게요. solidify 누르시고 thickness 조금 한 요 정도만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무드 쉐이딩 하고 여기 초록색 가서 오토 스무스 눌러주고 각도 조금 조절해주고 이러면 날개는 완성이고요. 그냥 몸체를 하는 거는 되게 쉽죠. 그냥 스피어 해가지고 크기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Z축으로 뭐 이런 모양일 테니까요. 이렇게 하고 X축으로 회전하신 다음에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뭐 수치 입력을 하셔도 되고 하긴 한데,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커서 이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 쓰시고 나면 꼭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미디안 포인트가 원래 쓰던 겁니다. 그리고 대충 이 정도 하면 지금 멀리서 보면 좀 나비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은 잘 만드셨을 거라고 믿고, 네. 나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표시한 거는 표시했던 거는 다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몇 개가 더 있기는 해요. 그거보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어레이 모디파이어의 살짝 변형인데, 이거는 되게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어레이로 직선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건 했었잖아요. 큐브 해놓고 어레이 모디파이어 추가해서 그냥 X축으로 가고 뭐 Y축으로 가고 그런 건 했는데, 뭐 절로 한참을 더 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원형으로 이렇게 돌릴 순 없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큐브를 돌려볼게요. 대충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 거니까 중심점에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오브젝트를 추가할 건데, 아무거나가 아니라 empty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이거는 메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로 자주 쓰이는 그런 오브젝트인데, empty plain axis 누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얘가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보통 기준점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두 개를 추가를 하시고 여기 큐브 누르시고 Add Modifier Array 추가하실게요. 여기서 Relative Offset을 끄시고 Object Offset이라는 걸 켜줍니다. Object Offset을 켜고 여기 스포이드 있거든요. 어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움직일래? 라고 물어보는 칸인데 여기 스포이드를 누르고 그러면 마우스가 바뀌어요. 스포이드 누른 후에 오브젝트 empty 눌러주시면 이거의 차이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케이션 차이가 얘는 X축으로 좀 가 있고 얘는 막 X축으로 원점에 그대로 있으니까 막 마이너스 이렇게 찍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 차이대로 어레이가 되게 되거든요. 일단 이걸 끄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 로케이션 로테이션 그 회전 값도 적용이 돼요. RZ 하고 45도 돌려서 딱 45도 맞춰서 돌려볼게요. 이 empty 오브젝트를요. 그 다음에 이걸 하시면 갑자기 돌기 시작해요. 근데 우린 원점으로 중심으로 도는 걸 원하는데 얘는 포지션까지 막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얘의 원점을 똑같게 그냥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회전값만 반영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배웠던 거, 그 스케일 막 잘못했을 때 A랑 헷갈리지 말고 Shift A랑 헷갈리지 말고 Ctrl A 누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Ctrl A 누르고 로케이션 누르시면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mpty랑 위치는 똑같고, 그래서 위치는 영향받지 않고 대신 로테이션 차이 값이 45라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큐브 눌러서 여기 8 눌러주면 8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계속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로 하면 되게 처음에는 설정하는 게 좀 어렵지만 되게 유동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움직여도 막 이렇게 나선형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를 다른 축으로 돌려서 막 이런 신기한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값 얼마나 돌렸는지 이거 대칭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막 30도, 45도, 15도 이런 것만 그냥 수학적 360도 나눠서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것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Ctrl A 눌러서 로케이션 지정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이걸로 해볼 거는 그냥 꽃병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거 윗면을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돌려가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그냥 이거뿐이거든요. 그거 큐브에서 조금씩 돌려가면서 올려가고 있는 것 뿐인데, 그냥 어레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있어 보이는 모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트릭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용하셔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하고 나면 어플라이 누르면 이거 다 메시가 되니까요. 네, 여기서 그냥 원하시는 값 설정하고 원하시는 앵글 하시고 여기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냥 막 세상의 모든 막 돌아가는 것들 다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니, 그건 오버고요. 그냥 네, 이거를 활용해서 열심히 이런 트릭도 있구나 하고 마음에 두고 계시면 네, 좋은 모델링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다 끝났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버하진 않았네요. 한 5분 정도 그냥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질의응답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5분 쉬고 오시고 저도 5분 쉬고 오겠습니다.